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나이를 먹어도 늘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게 있죠. 이제는 진짜 괜찮아. 다음번에는 상처 안 받아. 하고 확고하게 다짐을 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무너져버리고 반복하고 있는 것. 바로 사람, 인간관계죠. 아니 같은 휴먼끼리, 종족끼리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 원참. 안 그래도 살아가기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많은데 늘 이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아주 탑3에 들 정도로. 가족, 친구, 직장,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 안 가리고 방식 안 가리고 스트레스를 막 가져오는 것 같아요. 누가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곱씹느라 현재에 집중도 못하고 정작 내 하루는 놓쳐버리고.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진짜 별거 아닌 말인데도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감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다가 나는 왜 이러고 있나? 그래 됐다 신경 끄자 하면서 또 신경 쓰이고 이 무한 굴레에 빠져서 스트레스가 또 왕창 쌓여버리고 그러다가 또 별말 아닌 거에 다 풀려버려가지고 당시에 화났던 내가 우스워지고 예,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에 감정 롤러코스터를 몇 번이나 탔는지 나를 얼마나 채찍질하고 작게 만들었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틈이 없었어요. 인간관계가 내 모든 스트레스를 주름잡고 있었다 보니까 다른 거는 뭐 귀여운 수준의 스트레스로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느낀 건데 제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는데 관계에서는 거의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특정 사람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영원히 나랑 함께 할 것 같아. 이게 사실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인데 사람이 엮이면 어쩔 수 없나 봐요. 너무 스트레스. 아무튼 정말 신기하게도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제 소원일 정도로 간절했거든요. 우주에 있는 모든 신님, 제발 인간관계 스트레스 좀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 빌 정도로 그리고 살아가면서 절대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없어질 수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때에 비하면 가려운 수준?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참 내면이 나름 안정적이다, 평화롭다, 고요하다,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럴까 하고 추적을 해갔는데 딱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다면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적의 약점을 알아야 때려 눕힐 수 있듯이요. 제가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는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기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관계라면, 이 사람이라면, 얘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은 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챙겨주겠지. 티를 안 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라는 나만의 기준과 기대가 마음속에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게 무너지는 순간 서운함이 엄청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작은 표정 하나, 말투 한마디에도 마음이 출렁거리면서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했고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미세한 변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쉽게 캐치되고요. 그만큼 제가 예민해져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상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겠죠? 이 기대가 크면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줄 거라는 암묵적인 균형, 기준이 생겨요. 약간 보상심리 같이. 근데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나만 많이 주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라는 서운함이 찾아오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생각, 마음인 거죠. 물론 이건 단순한 느낌일 때도 있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균형이 깨져 있는, 무너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평등하게 같이 걸어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키는 사람과 맞추는 사람의 구조, 관계였던 거죠. 늘 맞추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한쪽에게만 있는 경우 이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늘 주는 쪽이거나 반대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불편함과 거리감은 서서히 스며들더라고요. 저의 경험담이에요. 저도 저런 갑과 을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 불균형을 몰랐을 때 스트레스가 그게 다랬는데도 원인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건강하지 못한 관계였구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또 스트레스 원인에는 자기애와 자존감의 정도도 크게 작용을 해요. 자존감이 낮잖아요? 타인의 말과 표정, 시선, 행동 모든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과하게 해석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억지로 내 해석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성격, 가치관, 생활 속도, 감정 표현 여러 방식이 서로 다르면은 사소한 갈등이 쉽게 생기고 오해도 길게 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존감까지 낮으면 이런 갈등을 풀어내는 속도가 당연히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버릇이 되게 심했어요. 지금도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지만 노력 중이긴 한데 저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도 독이고 관계에서도 독이 돼요. 이거는 촉이랑은 조금 달라요. 보통은 나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를 탓하면서 방어 기제로 발동하더라고요. 자기애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없는 거는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지기 쉬워요. 결국 의사소통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 거절을 못하는 내 경계 설정의 부족,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회적 비교, 분명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른 스트레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어떤 게 스트레스 원인인지. 이렇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 관계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는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과 행동 전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스스로 눈치를 못 채도 몸은 계속해서 나 아파, 나를 좀 돌봐줘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거든요. 신체적으로는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밤에 잠을 자도 푹 잔 것 같지 않고 새벽에 계속 잠을 설친다던가 약간 잠이 많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눈을 뜨면 현실이니까 몸이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불안이 커지고 우울이 찾아오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진다던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던가 감정 기복이 오락가락하면서 감정이 막 울컥울컥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또 행동적으로는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약속도 모임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귀찮아지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혼자 있어서 좋을 거 하나 없지만 혼자가 그나마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과 있으면 맞춰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하니까. 또는 술, 담배를 더 많이 하면서 의지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신호들이 쌓일 거예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신호는 보내고 있고 잠식을 당하거나 해결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겠죠? 사실상 해결을 한다라는 하나의 답밖에 없어요.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때려 눕혀야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흔히 떠올리는 방법들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검색을 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말해 드릴게요. 손절하기, 거리 두기, 감정 일기 쓰기,
취미, 운동에 몰입하기, 감사일기 쓰기, 명상이나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기, SNS 안 하기, 전문가 상담받기,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건데 다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긴 한데 저는 이 방법들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배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약을 먹지 않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서 약이 달라지듯이 스트레스 원인과 상황, 그리고 관계, 내 성향에 맞춰서 처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상황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누가 추천해줬다고 무조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에 맞춰야지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극복하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선 저 방법들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우울의 늪에 스트레스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변에도 도움을 받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전문가까지 두드려 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랑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갈리더라고요. 방법은 좋으나 내 성향에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이거는 좀 너무 센데? 라고 생각했으나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니까 나한테 맞는 해소법이 추려지더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무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방법을 딱 꺼내잖아요? 그럼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예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요즘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보통 이걸 하라고 해요. 바로 손절하기. 아주 강력한 한방이긴 해요. 손절을 해버리면 사실 그 스트레스 원인, 덩어리가 통째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내온 관계, 시간, 추억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 잔향이 자꾸만 맴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손절을 했을 땐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 성향상 원인을 모르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곱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손절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게 되면서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한 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손절은 좀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그 상태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괜찮아졌어요. 억지로 분리시키는 것 자체는 솔직히 좋긴 하거든요. 눈에 안 보여야지 생각도 덜 나고 내 삶을 살 테니까. 그렇지만 문득문득 올라올 때는 이제 또 혼자 추스려야 되잖아요. 더 깊은 생각을 안 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게끔. 그 과정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저는 손절은 저한테 썩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어요. 무리해서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고 애써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하지 않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니까 생각도 마음도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편안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누군가를 끊어내는 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끊어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하려는 것 자체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또 다른 스트레스고 상처더라고요. 그러나 거리두기는 얘랑 친구 안 해. 이게 아니라 얘랑 나랑은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 그게 크구나. 우리 관계가 길게 가기엔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주 안 만나고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고 굳이 애쓰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알아서 적당히 거리가 생겨져 있고 내 울타리 안에서 살짝 물러나져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거리두기를 한 친구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고 평온했어요. 거리두기라는 건 즉 내 울타리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신경 쓰이고 막 대화를 해야 되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과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의 이름을 들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감정이 더 부드러워졌달까? 그 친구 이름이 나와도 걔 잘 지낸대? 궁금하다. 이 정도?
아주 평온해요. 언제든 궁금하면 연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랄까? 제 성향상 연락을 찾아서 먼저 할 것 같진 않지만 이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제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한 번 맺은 관계,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었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게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그게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부작용이랄까? 후유증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냥 각자 잘 살면 되고 이전처럼 친하게 지내지 않더라도 간간히 잘 살고 있다라는 안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만족스럽달까? 또 응원하고 싶어지고? 근데 누군가한텐 이 거리두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는 손절이 더 탁월한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는 거리두기가 더 탁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상황과 관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방법은 저는 스트레스 해소, 마음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제가 엄청 힘들어할 때 친한 언니가 조심히 건넨 방법인데 처음에 이걸 딱 들었을 때는 이거는 좀 이라는 생각으로 거부를 했었는데 세상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방법이 저한테 정말 효과를 톡톡히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등급 매기기예요. 등급이라는 단어가 조금 세긴 한데 정말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잖아요. 모든 친구가, 모든 지인이 내 마음속에 다 같은 위치에 있진 않잖아요.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친구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오래됐는지 아닌지 시기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믿는지 신뢰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각자마다 기준이 있겠죠. 저도 저만의 기준 S, A, B, C, D 등급이 있어요, 내면에. 당연히 그 기준을 두고 크게 차별하거나 달리하진 않지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사람들, SA급의 사람들한테 대하는 건 은은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을 수밖에 없죠. 괜히 SA 등급이야? 눈빛, 마음, 생각, 태도, 사소한 것들까지 다 달라요. 그 SA 등급에게는 마음과 시간을 더 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등급별로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그저 기본 예의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는 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관계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을 딱 떠올려 보고 그 사람은 지금 내 마음속에 몇 등급이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SA 등급이다? 오케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등급을 준 이유가 있고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한테는 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거나 대화를 할 쿠폰이 더 많다던가 이런 아래 등급보다는 폭이 더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제도 일반보다는 VIP, VIP보다는 VVIP 쓰고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등급 안에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주었어도 이 등급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서운함이나 상처, 스트레스를 참기보다는 대화를 하거나 솔직한 내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풀어가겠죠. 그리고 아마 SA 등급이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는 안 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얘는 SA 등급이 아닌데? 혹은 더 이상은 이 관계를 SA 등급에 두고 싶지 않아. D로 낮추겠어. 한다면 내보내는 거예요. 추방시켜. 그리고 내가 SA 등급에게 하는 만큼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등급에 맞게만 하면 돼요. 그들은 더 이상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사람 챙기기도 바쁜데 그 아래 등급까지 챙길 시간과 에너지가 어딨어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등급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의 행동에 의미를 덧붙이지 말고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 결과까지 오기 전에 지나온 수많은 맥락과 배경은 거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괜히 의미를 덧붙이다 보면은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이야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혼자 상처를 받고 혼자 결론을 내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생각하려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지만서도. 한 번에 되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저 문장을 머릿속에 심어두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여기서 아까 말한 등급 매기기가 힘을 발휘해요. 내 인생에서 SA 등급은 마음을 쏟아도 좋은 사람들, B등급은 조금 신경을 쓰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C, D 등급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속에서 분류를 해두면 SA 등급 사람들한테는 기대와 이해를 조금 더 베풀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굳이 감정의 에너지를 다 쓰지 않게 돼요. 결론은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실망이 줄어들면 그 사람의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될 거고요. 이건 관계를 끊는 것도 극단적으로 밀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의 문턱을 조절하는 거죠. 마음의 문턱을 낮춘다는 건 무심해진다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나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만큼의 여유와 호흡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가볍고 오래가고 무엇보다 내가 덜 아플 거예요. 이 모든 방법들은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선택이기도 해요.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상처받고.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하는 거. 어느 정도는 나를 위해 내려놓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품고 있던 내 마음, 사실은 놓아도 되는 것이었다고. 오히려 놓길 잘했다고요.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이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만약 나에게 맞는 방법을 아직 모르겠다면 상황이나 관계, 내 성향에 맞게 내 마음이 가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세요. 많이. 해보고 아니면 다른 걸 또 시도하면 되죠. 어차피 스트레스는 계속 있을 거니까.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관계는 타협이 아니라 조율이고 스트레스 해소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질 순 없어요. 하지만 분명 가볍게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안하길 바랄게요. 그럼 인박스 스트레스 해소 비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사람 때문에 지친 오늘이었다면 내일은 조금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마음껏 공유해 주시고요.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